지금 오늘 민주당이 공수처 처리 절차에 들어갔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9일에 통과를 시키려면은 이게 이제 법사위 법안소위 열어서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려야 되니까 지금 국민의 짐에서는 법사위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지금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참여 안 할 거야. 그래서 졸속 처리라는 이미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원 2명이랑 김도부 간사 들어오는 왔었던데, 근데 아무리 오든 안 오든 뭐 이쪽에서는 입법 독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게 국회의원들이고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은 건데 그걸 어떻게 독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종족수를 7명에서 6명, 그러니까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 짐에 소위 말하는 비토권, 거부권이 사라지는 거고요.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도 지금 완화시킨다 그랬죠. 10년에서 아마 7년으로 낮추는 그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진행이 탁탁탁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공수처 검사를 넣어봐야 되나? 그것도 괜찮은데. 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20명. 근데 정치적 부담 커지는데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강행 안 하면 정치적 부담 더 커집니다. 지금 죽어요. 저걸 큰일 나요.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이 열망이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민주당이 자신 있게 공수처 법안을 이렇게 강행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 뭐 이런 좀 뉘앙스 자체가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 머니투데이의 헤드라인이었는데 정치적 부담 커지는데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강행 하고 물음표를 달았던데 정비원 말씀처럼 진짜 그렇죠. 공수처법을 개정을 못 하잖아요. 그 추미애 장관 그만두는 거랑 똑같이 검찰 개혁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걸 좌고우면이라고 하잖아요.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막 생각에 빠질 시기가 아니에요. 그 경마할 때 말들한테 이렇게 씌우는 게 있어요. 옆을 보지 말라고, 직진만 하라고. 그런 상태가 지금 딱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 바로 뛰쳐나가야 돼요. 이 상황은 그런 거예요.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빼고 있잖아요. 빨리 좀 하라는 일종의 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국민의 짐이나 검찰이나 조중동은 공수처 만들지 말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이거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 정권뿐만 아니라 이 전부터 좀 올라가면 한명숙 전 총리님부터 검찰한테 얼마나 많이 당해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못하면요 민주당이 정말 죽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유불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렇게 검찰의 개혁에 앞장섰던 의원들 무슨 죄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재판대에 또 세우고 또 석연치 않은 이유도 유죄가 나오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 보장을 못해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포기한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야당이 한 곳만 그 교섭단체가 나올지도 생각도 못한 거고 공정한 기회를 서로가 갖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악용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은 이걸 계속 악용하고 시간만 끌고 늦게 되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다음 주 9일날 10일날에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49% 50%를 넘어가게끔 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의 필생이 업이 돼버렸죠.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하는 것을 하고 10일 날 윤석열을 징계하고 이 과정 안에 지금 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 뭐 이따가 뭐
여론조사 나오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등의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저는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도 무조건 갈 거야라고 지금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민 지지율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 한번 더 보시기 바라겠고 어저께 이낙연 대표의 그 대표실의 부실장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수사 받다가 도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사라졌대요. 그리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언제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봐야만 하는지, 이 사람들이 그 진술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진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 검사를 할 게 아니라 그 국가인권이라든지 어떤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도대체 검사들의 그 검사 과정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누군가 제지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랬어요. 이게 중앙지검이다 보니까 이낙연 측근 수사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지금 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의 지시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 이를테면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원전도 있지만 이낙연 대표의 옵티머스 관련한 건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권력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그런 이미지를 얻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옵티머스 관련성 여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요거를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윤석열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지시해서 굉장히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사건의 일종의 이제 조사받던 뭐 피의자일 수도 있고 피의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그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중앙지검이 인권 침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죠. 그 말 자체가 중앙지검이 인권 침해했다라는 뜻이에요. 조사하라는 말 그 안에 행간에 들어있는 말은. 본인이 다 조사시켜야 하고 실무적으로 다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 같아요. 이성윤 지검장한테 덮어 씌우고 계속 이성윤 지검장도 사퇴의 압박을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 밑선 1차장도 그만두고 그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이성윤 지검장님이 잘 책임도 지시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주는 상태에서 참 프레임 씌운 것을 이렇게 씌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그 법무부가 전에 조사했던 게 있는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수사 받던 도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숫자가 83명이었대요. 근데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살자 수가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가 두 자릿수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신문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검사들끼리 서로 수사하고 인권 침해했느니 안 했느니 이거를 보면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가 의문이 들고요. 진짜 착잡하긴 한데 이렇게 보고 있는 판사님들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보고 계시면 1번 누르시고요. 우리 법원 한번 보세요.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명령 효력 정지할 때 법원이 내세운 이유가 그거였어요. 윤석열이 있는 개인적인 피해에 비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이익이 낮다. 윤석열 개인의 이익이 더 크다 해가지고 직무정지 배제해줬어요. 직무정지 배제해주자마자 지금 월성 원전 사건 구속영장 청구하고 사람 수사받다 사람 죽어나가고 거기에다가 무리한 수사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데 공적 이익이 더 적습니까? 공적 이익이 더 적은지 사적 이익이 더 적은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비리가 있는지 한번 좀 판단해 봤어야 돼요.
비겁하게 가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안 판단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 버리고 윤석열이 받는 개인적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직무정지 해제해줘라. 이 판단이 내려오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꾸짖지 마. 잘하고 있는 사람 왜 꾸짖어? 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지금 국민의 짐이 옵티머스가 지금 민주당 사람들과 연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그러면 수사를 해야지 하고 법무부에다가 수사팀 인원 늘려달라고 말했던 바로 거기에요, 거기. 근데 여기서 쉽게 표현하면 이게 중앙지검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윤석열이 비열한 짓이죠. 물론 뭐 지나가는 말로 뭐 여기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라고 이야기했다 한 것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중앙지검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상관없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상한 개또라이 같아요. 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사과부터 하는 거죠. 어쨌건 간에. 근데 지금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등 이따가 다시 윤석열 캐릭터를 분석을 하겠지만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등 중앙지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상한 캐릭터예요. 아니 본인의 비리 때문에 업무정지를 당하고도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어찌됐건 법원에서 풀어줘서 돌아온 다음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이거 가지고 사과하겠습니까? 이게 인물의 됨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덩치만 컸지. 인간 된데미가 돼야지 진짜 사람이 되라 검사들아 사람이 되라. 오늘 방송의 썸네일이거든요. 검사들아 인간이 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겪어보실 일이 많지 않지만 다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는 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그들만의 인식과 문화가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닌 이런 느낌이 들고 내부적으로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네 책임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을 빼고 검찰청장인가 보죠? 따로 하나 만들어줄까? 서울중앙지검 빼고 검찰청을 따로 하나 만들어줘? 도쿄지부. 후쿠시마에도 있잖아. 후쿠시마 괜찮다. 후쿠시마. 그것도 있잖아. 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윤석열 이야기 쭉 나오니까요.